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디 보면 여러분 이평선하고 엘리어트 파동이 기본이고, 이평선 거리랑은 우리가 정말 그는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고 팔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실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어렵게 보는데,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 이런 김중근 씨의 엘리어트 파동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30분짜리 4강이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엘리어트 파동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간단한 원리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어떤 보조지표를 이용하든지 여러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시장은 변화를 원하고 난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코인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럼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수가 현재 지금 대전에 있다 칩시다, 여러분. 대전에 있는데 A는 서울이고 B는 부산입니다. 철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잡으러 다니는데, 경찰이 지금 철수가 지금 A 영희한테 서울에 가 있을 것이다, 또는 B 아니다 부모님한테 숨었을 거다, 부모님한테 갔을 거다. 경찰이 봤을 때는 야, 철수가 영희한테 서울로 갔을까 부산으로 갔을까 고민되죠. 이렇게 여러분 추측해서 가는 게 기본적 분석, 즉 코인의 어떤 가치죠. 코인이 1억 간다, 10억 간다, 아니다, 코인은 박살 난다, 리플이 여러분 만원 간다, 아니다, 리플이 여러분 꽝이 날 것이다. 이런 극단적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 분석. 주식은 어떤 회사 가치로 분석할 수 있지만 코인은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추측성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수를 찾아가는데 흔적을 찾아갑니다. 인디안들이 여러분 어떤 누구 추적을 할 때 있지요. 발자국을 보고 한다든지 나무가 꺾인 걸 보고 한다든지 상대방이 움직였던 흔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도 여러분 그러한 흔적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 패턴, 어떤 흐름, 그걸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은 딱입니다. 무조건 엘리어트 파동은 3파로 간다. 신기하더라는 거죠. 주가는 무조건 3파로 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주가는 올라가면 상승 3파, 하락 3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 3파 안에도 여러분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상승 3파를 가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 또 보니까 여기도 또 상승 3파 또는 상승 5파, 이게 파동이 또 3파로 간다는 거죠. 또 내려올 때도 여러분 이렇게 또 3파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상승 3파로 갔는데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1파가 되고 또 2파 또 3파에 간다는 거죠. 문제는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그재그로. 즉 내가 A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B처럼 또 밑으로 눌림을 준다는 거죠. 그럼 A에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B로 밀리면 야, 이 큰일 났다, 하락이네, 손절이랍니다. 그럼 또다시 시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서 Y에서 이제 반등할 거다 해서 매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K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놈이 또 이렇게 내려오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인간의 본능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본능이 올라갈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 꼭 다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추격 매수라든지 추격 손절이라든지 추격 매매는 진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3파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하고 완전히 반대다는 거죠. A에서 추격 매수하니까 조금 올라가는 것도만은 다시 밀리니까 이거 아닌갑다, 하락인구나 이 생각인데 다시 시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주가의 움직임, 엘리어트 파동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인간이 매매를 하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분 파식 매매를 하면은 거의 손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3파 안에도 또 작게 나눠보면 그 속에도 이렇게 3파나 5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 작은 3파냐 큰 3파냐 이걸 분석 잘해야 되고, 이번에 나는 상승으로 보고 매수를 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1, 2, 3파 이제 상승하겠네 하고 A에서 매수를 들었는데 이 상승은 사실은 큰 하락의 반등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B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큰 하락 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3파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파동은 5파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A. 5파는 여러분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3파 후에 1번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바로 2번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번처럼 5파가 살짝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5파가 노는지 안 노는지 몰라요.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파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병선이 풀 정배일 때는 상승 5파가 놓을 수 있고 풀 역배일 때는 하락 5파가 놓을 확률이 큽니다. 이병선이 강한 힘일 때는 그 방향으로 5파가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하락도 강할 때는 5파가 놓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 7, 80% 이상 간다는 보장 못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5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5파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논다? 눌림목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1, 2, 3, 4, 5파가 놓으면 A에서는 일단 하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코인 같은 거는 매수를 한번 끊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 매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파에 눌림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5파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A에서는 5파 후에 여러분 뭡니까? 하락 3파가 내렸죠. 하락 전환됐다. 되는데 또 여기는 안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지금 여기 B에서 보면 5파 작은 파동이 5파 나왔죠. 근데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C처럼. 그래서 5파 후에는 일단 눌림목은 주는 건 확실한데 1번처럼 눌림목 주는 건 확실한데 이 1번에서 하락 3파로 2번처럼 가는 패턴도 있고 그냥 이렇게 1번에서 위로 3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5파가 놓으면은 이렇게 A처럼 눌림목이 놓든지 B처럼 하락 전환되든지 일단은 5파가 놓고 나면 이 부분은 놓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낸스 선물하신 분, 바이비 선물하신 분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파동의 원리가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추격 매매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갈 때 여기서 가는 값이야 1번 매수하면은 2번에서 손실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손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번이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비 선물하시든지 바이낸스 선물하신 분들 선물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이걸 명심 또 명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본능상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코인에서는 코인 선물이라든지 코인 단타 치시는 입장에서는 마디를 잡아야 합니다. 마디 매수를 하면 1번, 2번에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청산은 3번, 4번에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본전과 고급 매매법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 있는데 1번에서 매수를 하면은 2번에서 눌림목 준단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2번에서 먹고 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단타로 계속 끊어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번에 매수했으면 1번에서 잡았으면은 처음에 진입할 때 손주를 주고 이 A에서 로스컷을 딱 본전에 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2번에서 딱 내려오면 A 내려오면 본전에 청산해버리는 소리입니다. 나는 상승으로 갈 거다 판단했다면은 3번까지 4번까지 갈 거다 판단했다면은 그냥 로스컷을 그냥 버티면은 파동은 지그재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 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손주 이게 본전과 고매입니다. 별도 이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를 잡아야 된다는 걸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트 파동에서 여러분 1파보다 2파 저점이 1파를 깨지 않는다. 불변이 없이 두 개 했는데 여러분 또 4파 저점이 여러 2파 있지만은 그 불변의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좀 확률이 높지만은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본질과 고장점 또는 리듬 타기 매매법이 별도로 있는데 그 방법으로 여러분 대치를 해 나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엘리트 파동은 여러분 확실하게 뭐가 있다? 무조건 3파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파 위에는 반드시 눌림목이 논다. 요거만 합시다. 그리고 엘리트 파동의 움직임 패턴상 추격 매매는 안 된다. 마디를 잡아야 한다. 요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요 리플 여러분 2018년 여러분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신기하게 이렇게 가죠. 1파, 2파, 3파. 물론 여러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1파에 3파도 보여. 근데 중요한 건 3파 위에 눌림목이 놓아줘도 이마지는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5파 놓았죠. 자, 5파 위에는 일단 눌림목이 놓습니다, 이마지. 그리고 이놈 위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6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하락 3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5파가 하나, 둘, 세 번 놓으면 여러분, A에서는 일단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매수 청산 해줘야 되겠죠. 그럼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3번 놓으면 일단 반등이 놓습니다. 4번에서. 5파가 놓으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밀렸죠. 6번이 밀렸습니다. 그 어쨌거나 이 3번에서도 일단 반등은 놓는다는 소리입니다. 5파가 놓으면 일단 눌림목도 놓고 반등도 놓습니다. 물론 5파가 놓아서 추세 하락도 놓습니다. 자, H처럼 5파가 놓고 나서 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저 밑에처럼 5파가 놓는데 이렇게 5파가 놓는데 이번처럼 반등 주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파 위에는 일단은 여러분 요 A 부분 눌림목을 놓는다. B 부분 반등은 놓는다. 요거는 확실히 하죠. 그 위에 여러분 추세가 바뀔지 다시 눌림 쉬고 갈지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매매법으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인데 이번에 최근에 2021년 현재 6월달 흐름이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A에서 매수했다면 나는 충분히 본전가 고 버텨버립니다. 그래서 1번에서 눌림목 줄줄 알지만은, 나도 나 2번까지 가져갔다. 2번에 먹고 놓겠다. 자, 2번에서도 이런 눌림목 줄 이렇게 다시 이렇게 3번에 갈지, 이렇게 4번에 갈지, 이는 모르겠지만은 2번에서 일단 털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마디에서 3번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수라든, 그냥 털고 기다리든. 자, 다시 XL부터 봅시다, 여러분. 또 이렇게 3파지면,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도 3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3파. 하여튼 제가 말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죠. 요 B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5파다 맞죠. 5파 맞죠. 5파. 봉우리가 3개 놓으면 5파입니다, 여러분. 5파가 놓으면 일단 무조건 뭐 놓는다. 눌림목이 놓는다. 이 부분은 놓을 거라는 건 추측이 됩니다. 1번이 놓을 건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러면, A처럼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B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서 놓을 걸 알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별빛 부분에서 매수 청산하고 일단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1번에서 여러분 재매수 일단 되지 않습니까? 자, 1번에서 재매수 대충 들어갔는데, 여기서 재매수에서 들어갔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하더라도 손절을 여러분 1에서 A에 딱 끊어버리면 되죠. 로스컷을 A에 딱 끝나고 나는 2번처럼 갈 것이다. 고 했는데 내려온다, A에. 그럼 뭐 본전에다 손절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본전하고 매입, 리듬 타기 매입 있는 원리는 갖고는 차후에 이름 또 있습니다. 교육방송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 3파에 놓다. 하락 3파 놓으면 5파에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2번에서는 매도 청사 하락 쪽은 마무리되었다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알아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 여러분 캐시죠, 캐시. 캐시 여러분 큰 차트인데 한번 봅시다. 이 차트네. 예, 캐시 12시간 차트인데. 자, 캐시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1파, 뭐 2파, 이렇게 3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1파, 2파, 3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다시 여러분, 이 안에서도 다시 이게 1파, 2파, 3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 원리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있는데, 이 안에도 A에도 작은 파동이 5파가 들어있구나. 또 B에도 작은 파동 3파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원리.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A에서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A 주고 끝까지 버티면 B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번 눌림을 놓을 때, 2번 눌림을 놓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내려오면 본전을 준다는 게 A였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저점 A의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지죠. 이 원리를 잘 알면 됩니다. 또는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뭐 3번에 청산했다. 1번에 매수했는데 2번에 청산했다면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계속 가까워지면 속해지면 대충 이게 3번에 재미수하겠다. 내려오면 A에 손절하고 다시 3번이가 이런 식으로 또 예측이 됩니다. 제가 말한 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파동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게 엘리트 파동이 여러분 역사가 깊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인간의 본능하고 관련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죠? 욕심과 공포.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잘 보시면 캐시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1파, 2파, 3파 이게 하나의 파동 같지만은 작게 보면 그 안에도 1파, 2파, 3파가 들어있고요. 또 그 안에는 이 안에 작은 5파가 들어있고 작은 3파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조선주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안에 보면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이 마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디, 이런 마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마디, 크든 적든 이런 마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번에서 매수하면 2번에 끊어주고 다시 3번에서 재매수한다든지, 1번에 매수하면 본전에 로스가 끌고 계속 이 4번에 가져간다든지, 4번에서 내려면 하락 3파가 놓지만은 크게 보면 이건 눌림목 2파에 불과했다는 거죠. 있는 원리라죠. 그래서 이렇게 큰 5파 안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엘리트 파동은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 매매법이 여러분들이 중기로 버텨야 될지, 이 작은 출렁거림에 눌림목 줄 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내려올 때 하락이 내려갈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방법으로 매매법으로 보강해야 됩니다. 이 A에서 들어가든 로스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여러분 A에 들어가든 B에 들어가든 C에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들어가고 3번, 5번, 6번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에 매수하신 분이 놔두면 6번에 수익 나겠죠. 그렇지만 5번에 갖고 잡으신 분이 과연 여러분 여기서 Y 내려올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손절합니다. 무조건 쪼리가지고. 그래서 코인은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차트 분석하신 분이 단타를 치신 분, 특히 선물하신 분, 코인 선물, 바이비 선물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면은 인간의 심리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눈 딱 감고 3파 끝나면 매수 청산, 나는 1번에서 매수 청산, 또 손절 주고 2번에 매도 눈 딱 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마디를 믿고 손절을 정하고 베팅하는 게 낫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추격 매매하면 죽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런 현재 시장도 그렇습니다. 요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이러면 한 단계 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파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파동과 이게 엘리트 파동 그 이평선이죠. 이평선과 스토캐스틱 관계. 스토캐스틱은 원래 이름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상승 3파 올라오면 올라왔죠. 스토캐스틱은 상대값입니다. 이렇게 파동을 돌리는 거죠. 즉 2번이 고점이 분명히 높아졌지만은 파동상으로는 3번에 고점이 좀 낮아졌더라. 그러면 3번부터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 있겠네 해서 주가가 빠지는 4번에 빠지는 걸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평선 스토캐스틱 관계고 그러면 한눈에 훨씬 더 쉽게 시장이 보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은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 고급 과정에서 이평과 스토캐스틱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5파하고 눌림목 놓는다. 또는 반대로. 자, 5파가 놓았을 때는 일단 눌림목 놓는데 A가 일단 바른 이게 이렇게 B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C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A 부분은 놓는다. 그러니까 1번에서 털어주라. 이게 기본이고 또 스토캐스틱으로 5파가 놓으면 이런 파동은 5파를 놓는데 1번이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고점이. 그래도 스토캐스틱이 고점이 낮아지면은 2번에서 하락이 나더라.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5파인데 스토캐스틱 스리봉과 비교하면 스리봉 자체가 이런 뭐죠? 5파고 스리바닥 자체가 5파입니다. 이렇게 스리봉 놓다는 소리는 엘리트 파동상으로는 여기 5파죠. 3번에 5번. 5파. 스리봉은 5파고 스리바닥도 5파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 단기 매매 코인 단타 침대도 중요하고 코인 선물 매매도 중요하고 해외 선물이라든지 국내 선물로 다 이게 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코인 지금 여러분 초급 과정이니까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돈이 거의 일봉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신기하게 이렇게 갔죠. 1파, 2파, 3파. 그래서 여러분, 1번에서 매수했다면 본주가 고 하더라도 2번에서 급락해도 여러분 버틸만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서 매수하든지 차라리 2번에서 매수해야 되지, 중간에서 A에서 매수하면 2번 내려올 때 버틸 제한이 없습니다. 물린 분들. 운이 좋게 버티갖고 B까지 올라오니까 수익이 나서 여러분 좋지만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는 박살납니다. 왜? 여기 3번에서 또 매수를 할 거거든요. 이 3번에서 이렇게 하락 3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하락 3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 스토캐스틱과 이평선 관계인데, 이렇게 이런 분명히 고점이 높아졌죠. A가 고점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보십시오. B가 상봉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이평선, 여러분 3파로 나는 포가 나는데 B는 상봉이 높기 때문에 이 하락이 예상되고 밑에서 이렇게 하락 3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락 3파로 내려옵시다. 그래서 마디를 이런 볼 줄 알아요. 내가 1번에서 매수하더라도 3번에서는 마디는 3파 끝나게 청산해주자. 스토캐상으로 상봉이 놓으면 이 청산해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4번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3번에 일단 끊어주자. 끊어주고 4번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5번까지 갈 수 있지만은 3번에 끊어주고 다시 요 A에서 매수를 하든 그런 알아서 하자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1파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리면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파동상 보시면 이렇게 놓았지. 이렇게 2번처럼. 하락 3파가 놓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하락 3파가 놓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3번에서 스토캐스틱이 저점이 높아지죠. 이 저점이.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이렇게 돼. 이렇게. 저점이 너무 상반되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요 B하고 똑같죠? 요 A에서는 다시 매수 상승 3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 3파. 또 이걸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갖다 붙인 것 같아도 나중에 1파, 2파, 3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게 보면 이 안에 여러분 이렇게 3파들이 있고 3파들이 있고 3파들이 있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쨌거나 마디가 존재한다는 이거 보시면 마디가 이게 마디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추격 매매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다. 이거 뭐죠? 이드 클래식입니다. 이드 클래식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드 클래식도 여러분 지금 일봉인데 똑같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3방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 1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점이 낮아졌습니까? 안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죠. 요 A 지점 여러분 고점 낮아졌죠. 상봉 나왔잖아요. 자, 이평선에서는 1번이 저점도 높아졌고 고점도 훨씬 높아졌는데 1번이 상봉이 아니고 외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부 스토캐스틱은 상봉이죠. 이게 상대값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나중에 다시 고급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최소한 이놈의 상봉이 높다는 소리나 에너지상으로 A에서 상봉이 높다는 소리는 끊어주자. 그럼 밑으로 또 3파가 놓을 것이다. B처럼. 그래서 이게 3파가 놓을 것이다. 이런. 파동은 무조건 3파를 하니까. 또 여러분 똑같습니다. 앞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똑같이 도지점 이렇게 하락 3파가 나왔는데 요 지점 보십시오. 1번하고 2번이 저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상승 3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파 갖고 또 이 안에 여러분 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재밌는 거 이제 여러분 5파 후에는 눌림목이 놓는다 이랬죠. 자, 맞는 거 봅시다. 자, 서리가 놓다면 3이 적힌 부분은 서리봉이다 뜻입니다. 요 3이 적힌 것도 서리봉이다. 그런 무슨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파동이. 즉 고점이 높아지고 엘리더 파동으로 5파가 높다는 소리죠. 이렇게 높아졌죠. 요 부분인데, 요 A 부분. 5파 후에는 제가 말했죠. 무조건 눌림목이 놓는다고요. 눌림목이 놓고 쉬었다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문제가 뭐리고 일단 3번 후에 눌림목이 놓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도 3을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3이 적인 이렇게 됐죠. 서리바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세 번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 또 무슨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반등이 이렇게 크게 1번처럼 갈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2번처럼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요 A 반등은 논다는 겁니다. 엘리트 파동상 일단 5파 후에는 눌림목 논다 여러분. 5파 후에는 반등이 논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걸 스토캐스틱으로 파동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는 절대값이기 이평선이 이거는 상대값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건 O이평이고 C평이기 때문에 이 O이평선, C평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 O이평선하고 이 검은 안에선 O이평선인데 여기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고급편입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 개 더. 신기하죠? 예. 이거는 여러분, 클레이턴입니다. 여러분,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 있죠? 업비트에 비스면 없지만은 여러분, 다른 데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클레이턴. 클레이턴 일봉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교과서로 갔죠? 5파 나왔죠? A가 5파 끝났으면 일단 누르면 놈이 여기까지. B까지는 빠집니다. B가 빠졌다. 이래 C까지 갈지, 이래 내려올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건 일단 A에서는 뭡니까? 털어줘야 됩니다. 끊어주고 다시 봐야죠. 1번에서 끊어주고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갈지, 2번처럼 갈지, 이렇게 하락 3파, 3번처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1번에서는 누르면 논다. 어디까지? 4번까지는 하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논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력은 깨끗하죠. 자, 저걸 우리가 파동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3번 지점 보입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스토캐스틱에는 이렇게 3개 보는 놈은 무조건 끊어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1, 2, 3 이렇게 3번 놓으면 이렇게 무조건 끊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1, 2, 3 놓으면 이것을 매수를 한번 해줘도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3번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줘도 손절이 확률이 높고 이렇게 4번처럼 놓으면 무조건 매수를 끊어줘야 된다. 이게 오파우 눌목 패턴이다. 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봉, 서리바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서리봉, 서리바닥. 근데 이평선에서는 1, 2, 3 이걸 여러분 서리봉에다 보여야 됩니까? 아니죠.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서리봉 아니다 생각하다가는 박살 나는 거죠. 이 스토캐스틱은 서리봉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를 청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수들은 이평선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파동하고 스토캐스틱 파동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또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요거는 국내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차트 900틱 차트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3파 어떻습니까? 하락 3파 오기는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하락 3파 나오고 그 다음에 A 반등할 때도 안에 보면 작은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하락 B에도 하락 3파 또 나왔죠. B에도 하락 3파가 나왔는데 그 안에 보시면 또 여기도 이 작은 5파가 들어있죠. 3파 들어있고 이런 또 5파 들어있고 이런. 제가 말한 거는 엘리어트 파동상 일단 3파, 5파는 간다는 소리입니다. 요것만 아시라는 거.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눌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내려가 반등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디를 핵심적으로 이용을 하면 이런 트레이딩 하는 데는 상당히 좀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3파 올라가죠, 여러분. 크게는 3파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설이 있습니다. 설이 3번 설이네. 눌리면 놓죠. 무조건 이 A에서 내려오죠. 반대로 보시오. 이렇게 3번 서리바닥 놓았죠. 무조건 올라가죠. 신기하게도 봉우리가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놓으면 고점은 높아진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 때는 고점 낮아지죠. A.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놈도 하나 둘 셋 내려왔죠. 저점이 높아지죠. 3번이 저점이 높아졌죠. 이건 무조건 반등이 놉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도 여러분 A가 스토캐스틱은 서리바닥이 놓기 때문에 무조건 B로 올라가고 이러. 또 이평선은 서리봉이 안 나고 고점이 높아졌지만은 이렇게 높아졌지만 여러분 스토캐스틱은 1번에서 서리봉이 놓았잖아요. 이것은 눌림이 놓는다. 그래서 이평선 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B가 상봉이 나왔네. 주가는 고점 높아지는데 그러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1번하고 2번이 저점 낮으니까 상바닥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서 보십시오. A에서는 상바닥이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등이. 그래서 이평선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반드시 같이 보시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날짜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여러분 BTC USDT 여러분 BTC USDT 지금 여기 몇 번 차트냐 1시간 차트입니다. 여러분. 신경의 파동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파로 가는데 이렇게 3번처럼 5파가 놓으면 여기는 무조건 조정이 놓더라. A 부분은 여기까지 조정입니다. 많이 놓든 적게 놓든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 3파로 갔죠. B에서 3파로 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C까지 큰 3파 갔죠. 자, 안에 작은 3파 내려오고 작은 이렇게. 자, 지금 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기하게 제가 말한 거는 파동은 3파로 간다는 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크게 하락 3파 갔죠. 3파 갔습니다. 이 안에 작은 거 보면 여기서 3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여러분. 자, 요거는 여러분 1시간 차트니까 이렇게 하락 3파처럼 보이지만은 더 작은 차트 보면 이 안에도 하락 3파가 들어있고 이 안에도 반등 3파가 또 이 안에 하락 3파가 들어있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지금도 여러분 또 이러면 반등 3파에 놓으면 이렇게. 이 반등 3파 놓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자, 중요한 거는 3파로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스토캐스틱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스리봉이 나오네 3파. 스리봉은 무조건 여러분 하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3파. 이번에서 하락 3파 나왔죠. 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등 3파 나오죠. 반등 3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등 3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놈이 이렇게 4번이 또 상봉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1시간 차트니까 좀 더 크게 여러분 2시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상봉이 되어버리죠. 이게 크게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2번에서 또 상봉이 되어버립니다. 또 2번에서는 여러분 자기 보면 이렇게 하락 3판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하락 3판 하락 3판 놓으면 여러분 또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 상반 노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작은 3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다 강하게 이렇게 갈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지 이건 문제지만 일단 3파로 간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파동은 3파로 가더라. 주로 신기하게 이렇게 상승 3파 상승 3파 작은 파동 안에 큰 파동이 들어있더라. 상승 3파. 그러나 여기를 스토캐스틱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신기하게도 파동이 이렇게 5파구나. 그러면 누르면 놓겠다. 하락 3파가 나왔지만 이게 반등, B가 상반이 놓으면 또 반등이 나오겠구나. 또, 이 C가 상봉이 나오네. 그럼 하락이 나오겠구나. 하락 3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타 트레이딩 하신 분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면 3파로 가더라. 끝! 5파가 놓으면 물고 오더라. 끝! 그래서 그걸 파동으로 좀 더 연관을 시켜서 공부하시면은 스리봉, 스리파동 마디를 잡기 쉽더라. 그래서 파동을 가지고 공부해보니까 이 마디가 눈에 잘 비네. 매수 청산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는 자리가 눈에 탁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디. 그래서 이 마디를 믿고 배팅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믿고 손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기본이고 고급 편에서는 이평선과 수직 관계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류라 불리는 프로일수록 여러분 더더욱 기본에 충실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3파, 5파 이것만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트레이딩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우라카미 쿠뇨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투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